자, 대부분 후회합니다. 집 산 걸 주변에 말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어떤 분한테 이제 카톡을 받았어요. 이제 지인인데 회사에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고생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집 산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적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분이 있길래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저 오늘 계약금 쐈어요. 축하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랑 상관없는 제3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줘요. 뭐 집 사서 축하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게 고생해서 마음고생하고 되게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말 막 손을 막 덜덜덜 떨면서 계약서도 쓰고 막 가계약금 보내고 막 진짜 계약금 막 몇천, 뭐 몇억을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축하받고 싶어. 나의 고생과 나의 힘듦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축하받고 싶은데 이거를 인터넷에는 말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제 주변에 있던 뭐 그런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축하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 그래서 제가 겪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화 주제 중에 3대 금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 너 무슨 색깔이야? 이거 있죠? 그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종교, 너 뭐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파트입니다. 뭐 샀어? 너 뭐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나눠봤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5가지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질투형이 대부분 좀 많아요. 뭐냐면, 야, 너 돈 많나 보다. 야, 내가 너 저번에 밥 사줬는데 그거 괜히 사줬네. 라고 하면서, 야, 앞으로 술은 네가 사라. 뭐 본인이 나한테 뭘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집을 샀는데 왜 본인이 술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 너 돈 많다. 너는 몰랐네 너. 야, 그렇게 돈 많은 줄 몰랐어. 야, 내가 저번에 스타벅스 산 거 기억하지? 아, 근데 괜히 샀네. 막 이런 얘기들 막 계속해. 한 번 하면 웃기는데 이걸 계속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말을 해요. 아, 오늘 커피 한 번 사.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네, 제가 왜 사야 됩니까? 아니, 너 집도 샀다며. 커피 사. 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견형이 있습니다. 의견형. 그 돈이면은 야, 그거를 사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생각보다 세상엔 부동산 전문가가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6억으로 제가 뭘 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야, 그 돈이면은, 야, 저걸 샀어야 되는데. 다 적어자. 그걸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제가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A가 저렇고 B가 저래가지고, 저는 이제 A를 샀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B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계속해. 한 번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계속해. 유도형이 있습니다. 유도형. 뭐냐면, 이게 후회를 유도시키는 거야. 있어요. 진짜 있어. 없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너 집 샀어?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지. 아이고, 그 대선 지나고, 아이고, 야, 그 DSR 3단계, 아이고, 그거를 했어야 돼. 아이고, 참. 이렇게 하고 가. 그러면 샀는데, 뭔가 집을 사서, 나도 막 마음 되게 고생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하면서 벌벌 떨고 샀는데, DSR 3단계 뭐지? 내가 몰라. 그럼 이제 알아봐. 그럼 막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딱 치니까 7월부터 집값 폭락합니다. 막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럼 뭐지? 들어갔더니 DSR 3단계 시작한다는 거야. 몰랐어. 큰일 났다. 제가 그래서 집을 사고 2주 뒤에 집 팔겠다고 하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2주 만에 집을 팔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깊게 들어가니까 결국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주변에 누구 하나 잘 샀다고 말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야, 왜 샀어? 잘못 샀다. 지금이라도 팔아라.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주 만에 사고 바로 팔려고 하시는 분도 있었다. 자, 질문형도 있습니다. 이분은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평수부터 대출까지, 명의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어떻게 할 건지, 출구 전략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지 말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주변에서 집 샀다고 하면은, 그걸 따라 사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산 건지가 궁금해서, 그리고 무슨 투자 그 전략으로 산 건지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평수는 얼마고? 야, 어떻게 샀어? 사다가 뭐 대출 요즘 뭐 이자가 몇 %야? 뭐 너네 뭐 실수령 얼마 돼? 뭐 이러면서 막 계속 물어봐. 그러면은 이거 솔직히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막 물어보는 거죠. 아이 그래 좀 알려줘 하면서 뭐 어디 샀어? 그 옆에 단지는 왜 안 샀어?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 먹는 것도 이제 좀 불편해지는 거죠. 소문형도 있습니다. 소문형이 뭐냐면 거기 내가 그거 잘하는 동네인데 거기가 그 요번에 그거 있잖아. 그 지하철 그거 좀 연기됐잖아. 하면서 그거 좀 별로였는데. 나한테 물어보고 사지. 뭘 물어보고 사. 알려준 적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샀다고 하면은 거기에 안 좋은 소문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도와주는 걸 수도 있죠. 어찌 보면 도와주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도 나한테 물어보고 사지. 그 계약금 쏘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지.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라가지고 못 물어보고 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것과 그다음 인간관계라는 게 나는 그냥 집 샀다고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집이라는 게 그리고 종교라는 거, 정치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3대 금기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다 있어요. 다 있고 돈이 있으면 다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 지금 여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떤 내 상황이나 내 계획이 당장 집을 살 어떤 형편이나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안 사거나 못 사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게 조금 그 본의 아니게 상대를 공격하는 거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가까운 사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무의식적인 동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형이 대학교를 잘 갔어. 그러면 둘째는 대학교를 잘 갈 걸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해. 근데 형은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건데 둘째는 형이 좋은 대학 갔으니까 나도 좋은 대학 가겠지라는 무의식적인 동질감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뭐 이런 거예요. 뭐 형제라든지 뭐 자매라든지 이러면은 누가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약간 막연한 그냥 동질감을 느끼는데 이게 깨질 때가 있어요.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고요.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그냥 얘랑 나랑은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격차가 벌어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 이게 마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도 이 쉽사리 이게 좋은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는 상대인 거고 나는 나대로 그냥 각자 사는 거고 각자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저 사람이 내 옆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얘랑 나는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벌어져. 우리 둘이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한 명은 갑자기 외제차를 사고 한 명은 차가 없어. 그러면은 야, 차 사서 축하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축하가 잘 안 나와요. 그거 대출 받아서 이거 사면 안 되잖아. 야, 너 왜 샀어 너?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학창시절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 같이 놀잖아요. 특히 이제 독서실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어. 독서실 같이 다녀가지고 11시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끝나고 나서 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같이 그 독서실 다니다가 오늘 좀 공부하기 싫다 해서 막 같이 놀아. 같이 막 그냥 뭐 6시부터 막 노래방 가고 막 합니다. 시험 기간 직전이라 뭐 스트레스 풀자고 막 놀아. 그런데 시험은 잘 봐. 나는 망치고.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공부 잘하는 친구 있는데 얘가 나보다 또 더 똑똑해. 그리고 더 기본기도 탄탄해. 근데 뭔가 같이 놀고 같이 독서실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둘이서 같이 놀아도 점수가 똑같겠지라는 그 착각. 근데 이거는 딱 이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아는 거죠. 얘랑 나랑은 다른 사람이었구나.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시간을 많이 같이 공유하면은 자연스럽게 동질감을 느끼는데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관계는 누구냐면 친구나 지인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라거나 무슨 친구, 특히 이제 오랜 시간 같이 보내는 뭐 동호회 회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직장 동료도 되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말해서 좋은 케이스를 저는 많이 못 봤고요. 꼭 칭찬을 받더라도 이분들한테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뭐 부모님한테 받으면 되는 거지. 가족한테 받으면 되는 거지. 굳이 뭐하러 내 주변 사람한테 이걸 얘기를 해서 칭찬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겁니다. 그 동네에 안 살아본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굳이 말하지 않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특히 이제 그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 나가신 분들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 나는 그냥 무심코 저 집 샀어요. 저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저 힘들었어요. 저 좀 축하해 주세요라고 던진 그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 안 하고 계속 참으면 되냐? 그걸 또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꼭 말을 하고 싶다면은 부모님 정도도 괜찮을 수 있는데 부모님들 중에도 생각보다 자식이 집 샀다고 하면은 아까 그 주변 인물 5-5가지 유형 있죠. 글로 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꼭 가족이라고 해서 나한테 무조건적인 응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도 되게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말하는 게 제일 좋냐? 확실히 부자인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한 2-3배, 4배 이상 부자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말해도 뭐 별 타격을 안 받기 때문에 어이 축하한다. 오히려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한 15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부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부장님이 어우 김대리 아주 축하해. 잘 샀어. 고생 많았겠다. 하면서 막 되게 칭찬해줘. 그러면은 기분이라도 좋은데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 뭐 옆에 있는 뭐 과장님이 아직 뭐 집이 없으셔. 그러면은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당 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그래도 이제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있지만 그분도 그 지역이 어쨌든 좋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김대리 왜? 저 이번에 거기 뭐 7단지 있잖아요. 제가 그 7단지 25평 샀습니다. 아, 그래? 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이웃사촌이네? 허허허 하면서 야, 거기 앞에 무슨 통닭 있거든? 야, 거기 앞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맥주 한잔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그때 한번 쏘겠습니다. 뭐 이러면은 막 허허허허 하면서 막 칭찬해줘. 축하해주고. 그런 거 있습니다. 왜? 그분은 33평에 살고 나는 25평이니까. 근데 그분이 25평에 사는데 내가 33평 사면 좀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확실히 더 부자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가 있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좀 경험을 해본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 어떤 그런 모임이나 집단에서는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 좀 받아줍니다. 근데 싸해질 때 있어. 왜냐면 이제 투자 유경험자들이 모여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 9억짜리, 1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와가지고 저 이번에 잠실 샀습니다. 근데 나이가 비슷해. 그러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싸해집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으로 이제 교집합이라는 걸 꼭 좀 생각을 해주세요. 생각보다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말할 데가 없다. 회사 다닐 때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제가 말을 해서 이걸 알려진 게 아니라 세금 고지서를 제가 이제 회사에 뒀다가 그 세금 고지서를 이제 일할 때 그 상사분이 봐가지고 반대로 이제 커밍아웃을 당한 거였죠. 저는 이제 입을 꾹 닫고 이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 세금 고지서들이 막 많이 오잖아요. 전 다주택자였으니까 수십 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도 모르게 모아놓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상사분이 뭐야 이거 뭔 고지서야 하고 이제 봤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제 보신 거죠. 근데 이게 막 너무 많으니까 젊은 친구니까 그때 제가 뭐 사원 주임이었으니까 야 네가 어떻게 집이 이렇게 많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 생활이 이제 쉽지 않아졌죠. 이게 어느 순간 그렇게 되니까 특히 회사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너는 쓸데없이 딴짓하냐 이런 얘기도 이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 너 뭐 돈 많은데 뭐 진급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별의별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와전되기 시작해요. 와전되면은 이제 뭐 한 2다리만 건너도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안 걸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 나도 이거를 집을 샀잖아요. 그럼 집을 사는 순간 내 모든 레버리지와 모든 투자금을 다 더해서 사기 때문에 내 이제 관심이 부동산에 꽉 쏠리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을 샀으니까 이 집값이 어떻게 될지, 뭐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할 곳이 없어요. 대부분 내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뭐 빨리 샀을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직장에 대부분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말할 곳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랑 그냥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직장 동료잖아요. 그리고 뭐 친구거나
뭐 지인이거나 뭐 이러잖아요. 뭐 거래처 사장님한테 말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막 극에 달하는 순간 주변에서 툭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 먹으면서 야, 집 좀 사야 되는데 아 진짜 요즘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맞나? 막 이런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기 과장님 사실 말이죠. 제가 최근에 집을 샀거든요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썰을 풀어. 그게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랑도 하고 싶고 걱정도 좀 나누고 싶고 막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뭐 이제 뭐 부장님이 김대리 뭐 알짜라며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부장님이 왜 나한테 저러는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막 돌고 돌아가지고 김대리가 28살에 강남에 집이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와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회복 못한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남한테 절대 자랑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인스타에라도 올리시겠죠? 인스타도 올리고 뭐 차키도 막 찍고 막 하면서 계속 어떻게든 자랑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이 돈을 썼다는 거를 남한테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사회 분위기란 말이죠. 자, 근데 차보다도 몇 배 비싸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몇십 배 비싼 경우도 삽니다. 그런 비싼 집을 샀는데 남한테 말 안 한다? 쉽지 않다. 거기다가 실거주를 했다. 근데 신축이다. 청약 당첨됐다. 근데 말 안 한다? 이거는 엄청난 인내심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그 상대한테는 공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잖아요. 근데 나랑 똑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걸 했다고 하니까 이제 축하보다는 좀 미움이 더 생기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선책인데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 보세요. 여기 좀 다크서클 심하죠? 어이구 심하네. 왜 그래 김대리? 제가 집을 사고 지금 2달이 지났는데 미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팔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뭐 대출 때문에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죽는 소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산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걱정인데 저 부장님 좀 고견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채팅에 올라왔는데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해보세요. 안 하고 그냥 한번 지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집값이 오를 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아마 겪으실 텐데 못 참고 입이 막 그냥 근질근질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해야 왜 그래? 왜 그래 김대리? 뭐야? 제가 사실 6개월 전에 집을 샀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6개월 전에 집을 샀는데요. 그게 지금 6천이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완전 공격하는 거죠, 상대를. 뭐지 이 자식?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멘트가 뭐죠? 김 과장님, 제가 그때 같이 사자고 했었잖아요. 이 멘트 하면 끝이야, 끝. 그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김 과장님, 그때 제가 사자고 했던 그 레미안 그거 있죠? 그 6천 올랐어요, 6천. 이런 애 꼭 있어. 조심하세요.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이직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을 듣냐? 김대리, 요즘 집값 많이 올랐다며? 좋겠다? 회사 언제 그만둬? 이런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뒤늦게 들어도 이미 늦었다. 이직을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는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공격을 받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에는 당연히 반격으로 대응하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게 SNS가 인간관계를 망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SNS에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랑을 하는 순간 상대는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나한테 약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악감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또 뭔가를 또 올리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걸 보고 또 나는 좀 공격을 받는 거죠. 서로 힘든 거를 올리는 게 SNS가 아니잖아요. 서로 좋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자랑거리만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격들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소비를 안 하고 돈을 안 쓰고 여행을 안 가면 남한테 지고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막 걱정해주고 야, 너 요즘에 뭐 인스타 뭐 피드가 없던데 너 요즘 뭐 힘들어? 이런 얘기 한마디 들어도 그게 막 되게 마음에 막 비수로 꽂히고 하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자는 외로움이라는 세금을 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투자자라는 것 자체가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하면서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결하냐?
라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던져주시는데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금은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외롭지 않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나마 덜 외로우려고 투자를 하는 분들끼리도 모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혼자 하는 길에서 외롭지 않을 방법은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잃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 추억이나 행복, 어떤 인간관계, 뭐 재미 같은 걸 좀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학창 시절부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었다라는 거를 좋게만 보지 마시고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를 남한테 자랑하는 순간 무언가를 잃게 될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시기심을 뭐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얘기가 뭐 우스갯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는 제가 체득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그거 못 참고 과장님 제가 6개월 전에 집을 샀는데요. 이거를 또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소수의 몇 명이라도 좀 살리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떤지 댓글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집 샀다고 주변에 말해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같이 남겨주시면 이거 댓글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 할 것 같습니다.